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일단 트랜잭션이고, 이거는 그 뭐지? Designing Data Intensive Application이라는 좀 유명한 책에 있는 거에서 따왔고요. 챕터 7이고, 다음 발표 때도 이 책에 이제 챕터 8 내용 관련해서 발표할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근데 어쨌든 요즘 회사에서 이제 트랜잭션에 관해서 신경을 쓸 일들이 좀 늘어나서 그냥 제 공부해보는 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 순서는 다음 것 같아요. 그냥 트랜잭션이 뭐고, 애시드가 뭐고, 애시드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에 좀 집중할 건데, weak isolation 레벨이랑 그 다음에 serializability, 그러니까 가장 강한 isolation 레벨 좀 다루고, Q&A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랜잭션이란 뭐냐, 트랜잭션이 왜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DB 시스템이 사실 완벽하지가 않아요.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database software or hardware may fail at any time. Several clients may write to the database at the same time, overwriting each other's changes.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버그들을 되게 프로그램한 게 DB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이런 fault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fault에 좀 편리하고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transaction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transaction은 쉽게 이런 버그들에 대한 safety guarantee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적어 발췌한 건데 transaction is the mechanism of choice for simplifying the implementation of fault-tolerant mechanisms, so that application is free to ignore certain potential error scenarios.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이 이제 코딩할 때 뭐 이렇게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ORM을 써서 이제 구현을 한다 쳤을 때 내가 이렇게 코드 짜면은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생길 수도 있는데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이라는 어떤 모듈러한 개념이 생겨난 거고요. 사실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그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중요한 거는 뭐 왜 필요하지 않냐 하면은 이제 당연히 트랜잭션을 하면은 뭐 세이프해서 좋지만 그만큼의 퍼포먼스 코스트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이제 트랜잭션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될 거는 언제 어떤 만큼의 강한 트랜잭션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어떤 레벨의 트랜잭션들이 있고 각각의 레벨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퍼포먼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각각의 레벨로 가기 전에 애시드라는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시드는 쉽게 말해서 그냥 safety guarantee의 characteristic이에요. 그리고 제가 줌 화면을 못 보고 있어서 질문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인터럽트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토미시티는 all or nothing guarantee. 그러니까 뭐 실패하면은 그냥 commit all or abort all 이런 개념이고요. consistency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마다 좀 다른데 각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장하는 invariant들이 한 개의 이제 트랜잭션에서 잘 지켜져야지 그게 consistent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isol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concurrently executing transactions cannot step on each other's toe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값을 변경했고 경비 씨가 어떤 다른 트랜잭션에서 제가 업데이트하려는 값을 업데이트를 못하는 게 이제 isolation인 거죠. 그리고 이제 durability는 그냥 이제 제가 쓴 데이터가 DB에 영구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뭐 그래서 언제든지 retrieve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dur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isolation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isolation이 말 그대로 concurrent executing transactions에 관한 safety guarantee이기 때문에 우선은 isolation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릴 거는 그 weak iso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weak라는 말을 붙였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주로 performance 이슈가 있기 때문이긴 한데 우선은 concurrency 이슈가 언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concurrency issue equals race condition and it can happen when
one transaction reads data that is concurrently modified by another transaction. 이거는 이제 read, write, conflict라고 하고요. 또 다른 concurrency issue, race condition은 multiple transactions try to simultaneously modify the same data. 이건 이제 write, write conflict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race condition, 그러니까 concurrency issue가 일어났을 때 되게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런 race condition은 특정 트랜잭션들이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가 뭐 겹치거나 아니면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살짝 빠르거나 느리거나 뭐 그런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reproducible 하지가 않아서 되게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DB들은 이제 이런 concurrency 이슈들을 아이솔레이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isolation should make your life easier by letting you pretend that no concurrency is happening. 그러니까 serializable 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도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작동을 하면은 사실 concurrency 이슈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DB들은 원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이제 enforcing 함으로써 이런 concurrency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in practice, serializable isolation comes with performance cost.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weak isolation 레벨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그 weak한 레벨은 이제 read committed라는 레벨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개의 guarantee, 그러니까 두 개의 premise가 있는데 첫 번째는 no dirty read 그리고 두 번째는 no dirty write입니다. 이 두 개는 되게 conceptually 비슷해요. No dirty read는 뭐냐면은 트랜잭션에서 이제 read를 perform할 때 it can only see the data that has been fully committed. 그러니까 commit 되지 않은 데이터는 읽을 수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no dirty write도 when write, only overwrite data that has been fully committed. 그러니까 commit 안 된 데이터는 내가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read committed에서는 이런 no dirty read 그리고 no dirty write이라는 guarantee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no dirty read부터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저 1은 이제 뭐 x랑 y 값을 3으로 이제 세팅하려고 하는 거고 유저 2는 그냥 x라는 값을 계속 읽어오려고 하는 read 트랜잭션만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저 1이 이때 커밋을 했다고 치면은 유저 2가 이제 get x를 해도 이 커밋 되기 전에는 커밋 되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못 읽어오니까 유저 2는 이제 2라는 값을 계속 읽어옵니다. 그게 원래 값이 2라고 했을 때. 그리고 커밋이 되고 나서야 이제 get x를 해서 이제 3라는 값을 읽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no dirty read의 뭐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o dirty write은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dirty write이 뭔지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앨리스랑 밥이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차를 뭐 웹사이트에서 살라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쿼리가 있겠죠. 하나는 차 웹사이트에 내가 이 차의 소유주라는 게 보여야 될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실제로 인보이스, 그러니까 결제 관련돼서 이 인보이스의 소유자는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때 운이 나쁘게도 이제 앨리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랑 밥이 이제 웹사이트에 딸깍 버튼 눌러가지고 차를 샀다고 해봐요. 그리고 앨리스가 이제 먼저 그 버튼을 조금 더 먼저 눌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에서는, 그러니까 dirty write일 경우에는 커밋 되지 않은 데이터도 overwrite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 차 아이디 1, 2, 3, 4에 관해서 리스팅 DB, 그러니까 웹사이트 DB에 먼저 소유주로 등록이 되었지만 dirty write이기 때문에 밥이 그 데이터를 overwrite 해가지고 웹사이트에는 이제 차 주인이 밥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밥 인터넷이 앨리스보다 조금 더 빨라가지고 실제 인보이스 DB에는 밥이 먼저 소유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앨리스가 그 소유주로 인보이스 이제 등록이 되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완전 밥한테 개꿀인 상황이죠. 왜냐면은 웹사이트에는 밥이 이제 그 차 소유주로 돼 있는데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인 그 인보이스에는 앨리스가 돈을 내야 되는 걸로 뜨는 거죠. 그래서
밥은 이제 공짜로 차를 얻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dirty write일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ad committed 같은 경우에는 이 dirty write을 이제 락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의 그 to invariant로 다시 돌아가면 이 to guarantee, 그러니까 no dirty read, no dirty write이 지켜줘도 race condition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race condition은 이제 lost update이라는 겁니다. lost update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값을 변경했는데 세범 씨가 그 값을,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뭐 변경하고, 그러니까 A라는 값으로 변경하고 세범 씨가 그 값을 B라고 변경했을 때 최종 결과가 B가 되는 상황이 이제 lost update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업데이트한 거는 없어지는 게 lost update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이어그램 보면은 그 유저 1이랑 유저 2가 이제 동시에 어떤 DB에 저장되어 있는 42라는 값을 각각 이제 43으로 이제 하나씩 인크리멘트 하려고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게 그림이 잘못된데 이게 이제 커밋 유저 1의 커밋 타임스탬프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버블 씨, 경비 씨 이거 그 인베리언트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 리커밋의 인베리언트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나요? 보고 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베리언트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한 거는 뭐냐면 그 이 커밋 타임 스탬프가 저렇게 됐을 때 유저 2는 이제 같은 값을 업데이트하지만 어쨌든 유저 1이 커밋하고 나서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저 1이 get counter 했을 때 이제 40이란 값을 얻어왔고 유저 2도 이제 40을 얻어왔기 때문에 뭐 내부 로직에서 인크리멘트 하면은 그럼 이제 유저 1이랑 유저 2는 각각 43이라는 값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1이 43으로 업데이트를 했지만 유저 2도 또 같은 값을, 그러니까 43이라는 값을 43으로 업데이트하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크리멘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저 2는 만약에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를 했다고 해보면은 유저 1은 43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유저 2 때문에 최종 값은 44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lost update이라는 상황이 read committed 레벨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레이스 컨디션은 이제 read skew라는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 read skew라는 건 뭐냐면 어 outdated 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읽어오는 현상이 이제 read skew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예시냐면은 뭐 앨리스가 자기가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 어카운트 1, 어카운트 2가 있는데 둘 다 이제 500씩 들어 있고 어카운트 2에서 어카운트 1으로 100만큼 이제 송금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앨리스가 뭐 모바일 폰으로는 자기의 그 계좌 잔고를 보고 있고 그 웹사이트로는 실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두 개를 동시에 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뭐 앨리스가 처음에 이제 자기 폰에서 이렇게 계좌 조회하면서 계좌 1에는 500이 들어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카운트 2에서 1으로 100불씩 송금하는 트랜잭션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어카운트 1은 이제 600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어카운트 2는 이제 그러면 4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앨리스가 다시 자기 모바일 폰을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두 번째 계좌의 잔고도 조회하는데 이미 이 커밋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100만큼 송금되는 트랜잭션이 커밋이 된 상황이니까 계좌 2를 읽어올 때는 400만큼 인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보기에는 나 계좌 1에는 500만큼 있고 계좌 2에는 400만큼 있으니까 100불이 날라갔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non-repeatable read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앨리스가 만약에 자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모바일에서 이제 그 모바일 앱을 이제 리프레시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이 값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DB에는 successfully commit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냥 유저가 어, 자기가 보고 있던 페이지를 리프레시하면은 옳게 된 값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리스큐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뭐
크게 이제 생각해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백업 레플리카 DB를 만들 때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백업 레플리카 DB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원래 값들을 리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리드를 하는 동안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write operation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read skew가 일어나게 되면은 백업 DB에는 잘못된 값이 저장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떤 DB에서 애널리틱스를 돌려요. 그러면은 그걸 역시 이제 계속 읽어오는 건데, 그 읽어오는 과정에서 그 값들이 바뀌게 되면은 애널리틱스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committed 레벨에서 recommit,가 지켜져도 이런 그 risk랑 loss update이라는 race condition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레벨의 그 아이솔레이션인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스냅샷 그 아이솔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each transaction reads from a consistent snapshot of the DB.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시작했을 어떠한 트랜잭션의 source of truth는 그 트랜잭션이 시작했을 때의 데이터 값이 source of trut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췌해온 걸 보면은 transaction sees all the data that was committed in the database at the start of the transaction. 그래서 이런 snapshot isolation은 뭐 나중에 왠지는 나오겠지만 very suitable for long-running read-only queries such as backups and analytics. 아까 그 read committed 레벨에서 백업이나 애널리틱스에 이제 read skew가 일어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snapshot isolation은 그 read-only query에서는 이런 그 race condition이 없기 때문에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snapshot isolation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reader never blocks writers and writer never blocks readers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에선 특이한 거는 이제 MVCC, Multi Version Concurrency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한 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가 어떤 트랜잭션에서 어떻게 모디파이가 됐는지 여러 가지 버전을 동시에 이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keeps several different committed versions of an object and various in progress transactions may need to see the state of the database at different points of time.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트랜잭션이 읽어오는 값들도 그 트랜잭션의 스냅샷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start of a transaction, it is given a unique, always increasing transaction ID. 그리고 write transaction의 경우에는 당연히 the data that is right, the data it writes is tagged with the transaction ID of the right transaction.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면은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어카운트 2에서 어카운트 1으로 100만큼 송금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은 리스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없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뭐 그리고 이 시퀀스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앨리스가 계좌 1에서 그리고 이제 앨리스가 이제 읽어오는 트랜잭션의 아이디는 12고 그 실제로 트랜스퍼되는 트랙션은 그러니까 송금되는 트랜잭션의 아이디는 13이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앨리스가 이제 처음에 읽어오는 값은 그 전에 그리고 어카운트 1에서는 이제 어떤 예전 트랜잭션 3에 의해서 500만큼의 그 잔고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카운트 2도 트랜잭션 5라는 아이디에 의해서 500만큼 이제 그 돈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트랜잭션 12는 이제 처음에 읽어올 때는 뭐 당연히 그냥 500만큼 읽어오겠죠. 왜냐면은 이미 이 값이 저장돼 있고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 그러니까 12보다 옛날 스냅샷이니까 이 500만큼의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13에서 그 이제 계좌를 먼저 어카운트 2에 그러니까 어카운트 1에 그 계좌를 인크리멘트하는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credit by 3 원래 있던 거죠. 500만큼 있던 건데 이 transaction 13이 이제 write operation을 하니까 deleted by nil이 아니라 deleted by 13이라는 마크를 이제 하나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버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최신의 버전
그러니까 transaction 13에 의해서 생긴 잔고 체인지가 그러니까 잔고 변화가 담긴 이제 버전이 이렇게 두 개가 그 같이 저장되는 겁니다. ID 1 그 뭐 이 로우에 이 DB의 이 로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그 이제 이 100만큼 디크리멘트하는 오퍼레이션도 두 번째 버전이 생기겠죠. 하나는 이제 원래 있던 버전인데 13이 오버라이트 했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거랑 두 번째는 13 이게 제일 최신 거야. 그리고 잔고는 40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버전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까 그 read committed 레벨에서는 이게 리턴하는 값이 400이어 가지고 혼동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00을 리턴합니다. 세범 씨 이거는 왜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기보다 높은 created by가 있으면은 그거를 무시하나요? 그쵸, 그쵸. 그거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transaction 12의 source of truth는 12보다 작거나 같은 transaction, 그러니까 작거나 같고 commit된 transaction들만 source of truth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자식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transaction의 source of truth는 첫 번째로는 자기보다 그 더 예전의 스냅샷, 예전의 타임스탬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타임스탬프들이 fully committed 된 값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값들만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는 말 그대로 obsolete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냅샷을 쓰게 되면은 그 스냅샷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스냅샷 당시에는 데이터들이 스큐가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밋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source of truth가 쭉 유지가 되니까 리스큐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앨리스가 500 플러스 400 해가지고 100만큼 없었는데 이런 상황은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큐가 이제 없으니까 첫 번째로는 되게 read consistent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 reader never blocks writers and writers never block readers. 그러니까 각각 트랜잭션에 대한 그 블락킹이 적으니까 read only query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은 네, read only transaction에서는 상당히 useful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I 그러니까 스냅샷 아이솔레이션도 완벽하지는 않죠. 저희가 이때까지 다뤘던 거는 그 read write conflic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transaction 12는 그냥 계속 읽어오는 거니까 이건 read transaction이고 transaction 13은 계속 이제 write 하는 거니까 write transac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read write transaction에서는 snapshot isolation이 이제 괜찮은데 아까 잠깐 봤던 그 lost update 상황, 요 상황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write 하는 거잖아요. 이런 write conflict 있을 때는 snapshot isolation을 써도 결국에는 lost update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제 그 race 컨디션이 있는데 race queue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런 race queue 역시 SI 그러니까 snapshot isolation으로도 으로도 방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race queue는 뭐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이제 당직을 돌아야 됐고 제가 뭐 그런 당직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매일마다 최소 한 명은 당직이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앨리스랑 밥이 오늘 그러니까 5월 8일 날에 이제 당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둘 다 이제 갑자기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당직 취소할래라고 이제 요청을 보내요. 그리고 운이 없게도 그 둘이 이제 거의 동시에 요청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그걸 도식화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당직 DB에 보면은 앨리스랑 바비 둘 다 이제 온콜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직을 취소하려면은 그 한 개의 트랜잭션에서 두 개의 이제 쿼리가 일어나야겠죠. 첫 번째로는 당직 eligible 한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취소를 해도 당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즉 currently on call이 2명 이상인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2명 이상이면은 그럼 나 그 당직 DB에서 나를 제외해줘 라는 이제 write operation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앨리스랑 밥이 둘 다 그 취소하고 동시에 이제 버튼 눌렀으니까 둘 다 DB에서 값을 읽어와요. 오늘 당직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러면은 당직 DB에는 앨리스랑 밥이 true로 돼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두 명이라고 값을 리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둘 다 이제 write operation을 진행합니다. 근데 write operation에 블락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predicate if currently on call is greater than or equal to 2가 참이니까 그 predicate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랑 밥 둘 다 이제 그 당직 DB에 나 오늘 당직 아님 false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이제 rice queue라고 하는데 그 lost update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lost update은 한 개의 그러니까 DB에 있어서 뭐 한 개의 row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개의 오브젝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제 그 write operation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write queue는 한 개의 오브젝트에 적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앨리스는 자기 앨리스 DB에 이제 그러니까 앨리스 로우에 적었고 밥은 밥 로우에 적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같은 로우에 이제 write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베리언트가 깨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했어,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팬텀 라이트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라이트 스큐가 있겠고, 이거랑 비슷한 걸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미팅룸 부킹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트 스큐에 되게 이제 프론합니다. 이것도 이제 인베리언트가 뭐냐면은 당연히 there cannot be more than one booking for the same meeting room at overlapping time. 그렇죠. 여러 개의 그룹이 한 개의 부킹룸을 동시에 소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쿼리가 있다고 해봐요. 부킹룸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select 뭐지 해가지고 부킹룸이 지금 이 시간대에 empty한지 확인하고 만약 empty면은 그러면은 나 등록할래 insert into 뭐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범 씨랑 영웅 씨가 아까 앨리스랑 밥처럼 동시에 이제 딸깍 버튼 누르면은 이제 운이 없게도 select count는 0이야. 이 방 비어 있어라고 하지만 둘 다 이제 동시에 이 방의 소유주가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을 써도 이런 라이스 큐는 그러니까 팬텀 라이스는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들이 weak 하면은 당연히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더 빠르다는 이점이 있겠지만 이런 그 레이스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serializability라는 가장 이제 strongest level of isolation guarantee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읽어드리자면 race conditions from weak isolation levels they are hard to understand and occur inconsistently. 그래서 serializability가 이제 가장 강한 거고요. 뭐 이거는 guarantee that even though transactions may execute in parallel, the end result is same as if they have executed one at a time serially. 그래서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database prevents all possible race conditions in serializabil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erializability를 achieve하는 방법은 흔히 알려져 있는 건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냥 actual serial execution.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 일어나고 있을 동안 다른 트랜잭션은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잠깐 그 예전에 그 스패너 앤 캡 디어럼 할 때 나왔었던 투페이스 락킹, 2PL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erializable snapshot isol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PL에 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2PL에는 그 락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개념이 weak isolation level보다 되게 세분화돼 있고 훨씬 더 이제 stric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everal transactions are allowed to concurrently read the same object as nobody is writing to it. 그러니까 write operation이 없을 때는 여러 개의 transaction, 그러니까 뭐 경비 씨나 뭐 세범 씨나 영웅 씨의 트랜잭션이 읽을 수는 있어요. 한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그런데 as soon as any transaction wants to write to an object, exclusive access is required.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비 씨, 영웅 씨, 세범 씨가 읽고 있었는데 세범 씨가 나 여기다가 이제 write 할래 하면은 경비 씨랑 세범 씨의 락이 릴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잘 설명한 게 뭐 if transaction A has to read an object and transaction B wants to write to that object,
B must wait until A commits or aborts and release its lock. 그리고 마찬가지로 if transaction A has written an object and transaction B wants to read that object, B must wait until A commits or aborts. 그래서 이러한 이제 lock 컨디션이 조금 더 strict하게 되어 있는 게 2P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설명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PL에는 두 가지 모드의 락이 있어요. 하나는 shared고 하나는 exclusive인데 shared는 말 그대로 이제 읽을 때 소유하는 락이고요. exclusive는 write 할 때 소유하는 락입니다. 그래서 뭐 if a transaction wants to read an object, it must acquire lock in a shared mode. 그리고 if another transaction has an exclusive lock on that object, the transaction must wait.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 거고요. 사실 뭐 이거는 다 동일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this is where the two phase can come from. 그렇죠? 그래서 first phase는 락을 acquire하는 단계가 있겠고요. second phase는 락이 release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세 번째 보면은 if a transaction first reads and then writes to an object, it may upgrade its shared lock to an exclusive one.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델락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델락이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서로한테 락이 그 락의 디펜던시가 있어서 멈춰 있는 상황을 델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냐면은 뭐 저랑 경비 씨가 그냥 쉘 락을 갖고 있어서 한 개 오브젝트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저도 그렇고 경비 씨도 그렇고 그 오브젝트에 만약에 write을 perform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경비 씨의 이제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경비 씨도 제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서로가 write 그러니까 exclusive 락을 얻고 싶으면은. 근데 서로가 그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그 서로가 이제 락 릴리스 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는 데드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흔히 해결하냐면은 그냥 어떤 트랜잭션이 if it's taking too long, then just time out and abort that transaction. 그래서 주로 이제 timeout eviction policy를 써가지고 데드락을 해결하긴 해요. 근데 네, 이 2PL은 사실 이제 그 최근에는 거의 안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래서 의문이 든 거는 스패너에서 2PL 쓰는데 뭐지 싶긴 했는데 뭐 2PL은 팩소스 쓰니까 되나 싶기도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SSI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SSI는 이제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그 serializable snapshot isolation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snapshot isolation에 serializable한 개념을 좀 더한 건데 저희가 아까 그 라이스큐 보면은 그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이 데이터들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 읽어온 값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 write query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네, SI에서는 the result from the read query 그러니까 어떤 뭐 select 뭐시기 한 거가 사실은 up-to-date이 아닌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serializable 하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읽어오는 데이터가 up-to-date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우 그걸 이제 판별하는 케이스들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detecting a read of a stale MVCC object version. 그러니까 uncommitted then write occurred before the read. 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detecting writes that affect prior reads. 그러니까 the writes that occur after the read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뭔지 좀 그 다이어그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detecting stale MVCC read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uncommitted write occurred before the read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자식 요게 이제 transaction 43의 read인 거고 뭐야? 바뀌었나? 여기 맞구나.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transaction 42에 commit 되지 않은 write가 있죠. 이 update doctor 이게 있고 이거는 참고로 그 아까 그 온콜 앨리스랑 밥의 온콜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uncommitted write that affects
씨발 뭐야? uncommitted write occurred before the read. 그러니까 요 uncommitted write가 이 read를 영향을 주는 상황이 이제 detecting stale MVCC read인데 이게 어떻게 serializable하게 이제 작동을 하냐면 말 그대로 그 여러 가지 버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 read가 일어날 때 이미 이 그 온콜 DB에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은 이제 앨리스가 온콜이 false in 값 false라고 되는 값이 이제 버전 42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저장을 해두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잭션 43이 만약에 write operation을 하게 되면은 이 같은 row에 write operation 하게 되면은 야 우리 이미 그 전에 그 MPCC 버전 통해서 이미 42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 하고 이제 이 트랜잭션이 abor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야 그러면은 왜 굳이 커밋 할 때까지 트랜잭션 43은 살아 있어야 돼? 왜 43은 그냥 abort 이미 여기서 read 할때 stale 버전이 있는데 왜 이때 그냥 바로 abort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트랜잭션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 write operation 없이 쭉 read 하는 operation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사실 이 트랜잭션 43이 abort가 되는 것보단 살려두는 게 훨씬 더 performant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conflict가 있고 write conflict가 그러니까 write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버전에서 conflict가 있으면 그때 abort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detecting writes that affect prior reads. 그러니까 여기서 오타가 있는데 이 write가 일어나는데 이 write가 사실은 요놈의 read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read가 이제 그러니까 이 read가 이제 stale 버전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write도 요 read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stale한 값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그 efficient하게 락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index 락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if there's an index on the shift ID 그쵸?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그 온콜이 shift ID라고 하면은 the DB can use the index entry 1, 2, 3, 4 to record the fact that transaction 42 and 43 both read the data.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 read transaction이 일어났을 때 이 인덱스에 1, 2, 3, 4라는 인덱스에는 42라는 트랜잭션도 읽었고 43이라는 트랜잭션도 읽었어. 이거 알아도라고 이제 잠깐 이제 short-lived하게 말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when a transaction writes to the DB, 그러니까 요게 일어났을 때 it must look in the indexes for any other transactions that have recently read the affected data. 그래서 이 write이 일어났을 때 얘는 이 인덱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 트랜잭션 42인데 43도 읽었네. 일단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ather than blocking until the readers have committed 뭐야 오타가 있는데 rather than blocking until the readers and writers have committed this index acts as a tripwire.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둬라고만 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42가 여기서 먼저 커밋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그래 커밋 했으니까 오케이 그 전에 이 데이터에 있어서 커밋한 트랜잭션 없어. 너는 커밋해도 괜찮아. 해서 오케이가 되는 거고 뭐야? 오케이가 되는 거고 트랜잭션 43이 커밋하려고 할 때는 야 근데 이렇게 이미 있었고 42가 이미 커밋을 했어. 그래서 너 옛날 값에다가 트랜잭션 했던 거야. 미안해 하고 이제 어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detecting writes that affect prior reads를 스냅샷을 통해서도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 2PL이랑 그 SSI랑 비교를 하자면은 2PL은 그 pessimistic concurrency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if anything can possibly go wrong, it's better to wait until it is safe. 그래서 아까 막 락을 걸고 막 락 릴리스 하는 거 기다리고 했던 게 다 이제 pessimistic한 어프로치인 거고 optimistic은 instead of blocking if something potentially dangerous happens, transactions continue anyway, hoping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correctly.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 그 인덱스에서
이 두 개의 다른 트랜잭션을 읽었다고 나오지만 뭐 트랜잭션이 43이나 뭐 42가 뭐 둘 중에 하나만 라이트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optimistic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제 SSI는 optimistic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actual serial execution, 그러니까 트랜잭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트랜잭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SSI는 이제 not limited to the throughput of a single CPU core. 왜냐면은 진짜 actual serial execution은 그 CPU가 결국에는 그 CPU 하나가 이제 계속 그 트랜잭션을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CPU 성능이 중요한데 SSI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네, 그리고 2PL에 비교해서는 transaction doesn't need to block waiting for the locks held by another transaction. 그렇죠? 왜냐면 패스 optimistic하니까. 그래서 이제 리쿼리가 훨씬 빠르고 뭐 performant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뭐 포스트그레스나 뭐 마이스QL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 레벨 보면은 serializable한 아이솔레이션이 대부분 다 이제 SSI, 그러니까 serializable snapshot isolation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은 거의 이제 그 싱글 노드 환경, 그러니까 분산 환경이 아니라 싱글 노드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트랜잭션이 작동하는지를 좀 봤었는데, 다음 발표에서는 그러면은 노드가 여러 개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네, 질문 받아볼게요. 세범 씨 없구나. 나랑 세범, 영웅이만 있는 듯. 세범이 저기 코퍼레이트 미팅 있다고 나갔고, 나갔구나. 예.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SSI를 활용을 하면은 네, 공간마다 저런 식으로 저 뭐라 그러죠? 인덱스를 인덱스 테이블이라고 하나요? 저 네, 인덱스 트리? 네. 인덱스 트리? 근데 이제 저것도 결국은 인덱스에다가 뭔가 라이트를 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음, 네, 그러니까 질문이 약간 인덱스에도 결국 write 하는데 여기서 뭐 write conflict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인덱스긴 한데 뭔가 지금 제가 그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뇌피셜이긴 한데 이 인덱스 테이블의 어펜드 온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라이트 하는 게 아니라 키 레인지 1, 2, 3, 4에 뭐 42가 읽었다라는 로그가 하나 쌓이고 43도 하나 읽었다라는 로그가 쌓이는 거라서 어펜드 온리라 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버라이트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 엔트리만 확인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아직 커밋 안 끝난 상태에서 방금 전에 내가 뭔가 리드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다른 놈이 네, 한 게 또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하면은 되니까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스냅샷을 통한 트랜잭션 관리에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스냅샷팅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트랜잭션이 언제 어떠한 변화를 줬다라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MVCC죠. 네, 이게 추가적인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이거를 얼마나 리테인을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맞아요. 플러시아웃을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 실제로 garbage collection이 있어요. 아, 네. 이게 DB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이제 채팅 팀이다 보니까 그 뭐 챗 로그나 아니면은 챗 그룹에 이제 새로 유저가 조인했을 때 DB들이 엄청 쌓이고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garbage collection, 그러니까 그 각각의 스냅샷이 아니라 각각의 이 버전 엔트리들마다 또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타임스탬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garbage collect가 됩니다. 그래서 그 garbage collection을 통해서 이제 이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최대한 메인테인 하려고 하고,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는 만약에 트랜잭션이 어볼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볼트가 돼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갈베지 컬렉트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핸들하냐면은 그 garbage collect 된 잡을 다시 이제 그 메시지 큐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시 그 트랜잭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네. PC를 이제 현업에서 웬만해서는 안 쓰는 추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2PL이요? 네, 네네네 2PL을 뭐 그냥 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읽어봤을 때는 이제 optimistic locking 그 좀 더 pursue 하는 게 훨씬 더 실제 케이스에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금 뭐 구글이나 현재 계신 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스패너에서는 아까 pessimistic locking을 좀 더 사용을 한다라고 들었어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그건데, 그러니까 스패너는 2PL을 쓰긴 하는데 2PL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뭐지? 그 델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2PL은 이제 노드를 그 스패너는 노드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이제 유지할 때 2P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노드들이 페일해도 팩소스에 의해서 복구가 되도록 데드락이 일어나서 페일해도 복구가 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스패너에서도 그 엄청 그 뭐 예를 들어서 스패너에서도 SSI를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SSI를 써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 그 TPL을 이제 스패너에서 쓴다고 했던 거는 그 스패너 백서, 그러니까 와이페이퍼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2PL 플러스 2PC 플러스 그 팩소스를 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almost fully CAP 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PL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네. 컨텍스트를 좀 드리자면.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